저 세수 결손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최상목 장관이 세수 결손 우려되지 않느냐, 세수 자신이냐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자리에 물어보게 됐고 또 최상목 장관이 답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1월 초에는 괜찮을 것이다. 5월 달까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월 달부터 약간 이제 우려하는 말들이고 9월 달 돼서 이제 이게 무슨 탓이냐 책임 회피적인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국감 때 계속 논쟁했었지 않습니까? 요 다시 한번 이제 최악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세수 결손 발생했다면 올해 이걸 이제 2월 초에 발표할 때 이걸 보면서 기재부에서 좀 반성과 사과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앞에서. 제1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작년에도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적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여야 상관없이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2021년도에 세수 절대치가 344조였어요. 근데 작년이 336.5조였어요. 3년 사이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경상 성장률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세 정책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의 감세 정책이 후과다. 앞으로도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뭐 감세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원인 진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감소한 것은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세제는 세수감료가가 반영이 돼 있고요. 이제 세입에는 그런 부분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실 거라서 굳이 더 설명 안 드리겠고요. 예상 추계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결과치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원인 분석을 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회 보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인 실적이랄지 그런 뭐 과도하게 줄었던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2021년, 22년 특히 22년도에 저희가 오버슈팅된 부분은 저희가 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22년도에 오버슈팅 됐는데 문제는 21년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입장이 뭐냐 이거죠. 저희 25년도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 이제 1월 실적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방 요인이 많습니다. 그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성장률도 이미 저희 많은 기관들이 성장률 낮췄고 더 나아가서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실제 발효가 되면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느냐 분석과 그 원인 분석이 돼야 되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국감 때부터 감세 정책 기조 바꿔야 된다. 그거 실패했다. 경제 성장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 감세도 실패하고 나라 국가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지금 현재 다음에 누가 집권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일시대출금인데요. 2022년도에 4분기입니다. 각 해 4분기인데 22년도에는 4분기 일시대출 없었습니다. 즉 기재부가 한국은행부터 일시대출한 거예요. 23년도에는 약간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왜 이렇게 많아요? 23년과 24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24년도 10월 달 보면 10차례 차이가 했는데 약 15조. 그 다음 12월 달에 보니까 12월 30일, 31일에도 약 5조 차이 있어요. 왜 했습니까 이거? 차관님 왜 했습니까? 이차관이 답변한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12월 뭐 이상해요. 지금 갑자기 작년에 이 일시 차입의 흐름들을 보면 뭔가 이상해. 경제 흐름이. 특히 정부의 재정 흐름이. 설명 좀 해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이라는 게 어차피 뭐 세입 세출 간의 그 일시적인 격차를 바로 보완하고 어차피 해당 연도 말에 저희가 2022년도는 없었어요. 4분기 거만 이야기합니다. 4분기만. 1, 2, 3, 4분기 중에 4분기만. 23년도 약간 있었어요. 24년도는 되게 독특해요. 그리고 특히 작년 내란 이후 전후로 해서 이걸 막 여러 가지 그냥 내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돌려막기 하냐 그런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1년하고 22년에는 어차피 초과 세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일시 차입할 이유 전체가 없었고요. 21년과 22년 말씀드린 겁니다. 그 24년에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30일, 31일 날 일시 차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게 한국은행 일시 차입금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22년도 4분기에 전혀
집행된 게 없었고 23년도에는 일부 있고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과 기재부 사이에서는 이제 기조적 부족 자금에 대한 조달수는 활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대출 사항을 협의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 잠깐 봐주시면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걸 보니까 되게 이례적이었어요. 이 작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국장님 따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설명 듣고 한국은행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고 예.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별도로. 예, 저도 이건 봤는데 제 생각에는 2024년 하반기에 저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하반기에 저희 4, 4분기가 성장률이 굉장히 생각보다 나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예. 세수가 그때 훨씬 덜 거쳤고 미스매치가 있어서 미스매치가 조달했다. 있어서 그런 예, 이게 따로 한번 자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좋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잠깐 바꿔주십시오. 지금 그 세수 결손이 45.9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거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 결손 예상되는 거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요건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 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어떻게 풀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설명해주고 안 되면 같이 논쟁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뭐 이제 1월 세수가 이제 말에 나오면은 뭐 오경에 걱정하시는 부분 하방위험이 이제 저희도 좀 구체적 분석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뭐 3년 연속 만약에 세수 결손이 나온다면 저희 기재부의 뭐 추계 능력이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런 관세 부분이랄지 하방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의를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유류세랄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부분 지원이랄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고 아까 오경님 말씀하신 정부가 이제 연중 이제 조세 소위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급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최상욱 장관이 1월 초부터 그 말씀을